현대소설에서는 인물 중심으로, 인물 캐릭터 중심으로 내용을 처리했다면 고전소설의 경우는 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왜냐면 고전소설은 워낙 캐릭터가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결이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캐릭터가 어떤 것인지를 보진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우리가 그렇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긴 했죠. 장기전에서 나왔던 모습들.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모습도 인물의 면에서는 크게 뭐 새로운 게 없으니까 사건 중심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뭐 어려울 게 없지. 네,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뭐 설명할 요소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잘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다만 그 테스트에서 A 구간과 관련해서 지금 물어본 거는 딴 거 없고, 그냥 사실 이건 이제 좀 시적인 요소이기도 한 거죠. 지금 테스트 5번을 보시면 달을 인격화했다는 얘기는 지금 달을 사람처럼, 그럼 우리가 의인화된 대상은 말, 노래, 춤, 생각, 감정, 미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다 인격화된 대상이 되는 건데, 지금 일단 사물을 부르면 무조건 의인화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건 아니죠. 지금 3번의 1번 선택지, 그러니까 56쪽 3번의 1번 선택지를 보시면 필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의탁하는 대상이다 라는 얘기는 딴 거 없지. 그냥 소원을 비는 대상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됐어요. 그래서 요 작품에서는 특별하게 어려울 만한 요소는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코칭 때 좀 질문을 해주세요. 이제 현대시를 보자. 56쪽의 현대시입니다. 56쪽의 현대시. 최근에 계속 그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가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고, 물론 나도 자신을 성찰한다고 할 수 있는 건데, 나의 경우는 좀 그 성찰의 인식을 확장할 수가 있지. 나뿐 아니라 현대인의 모습으로까지 따져볼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반면에, 가는 좀 개인에 국한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 작품은 어렵지 않으니까, 왜냐면 거긴 명확하게 이거는 부정, 이거는 긍정 판단할 수 있는 작품이잖아. 그러니까는 나 작품은 놔두고 가 작품을 좀 볼게요. 가 작품을 보시면 일단 연륜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나이 정도 떠올리고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너지는 꽃잎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나무네야. 이제 그 서른나무네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자기 자신의 이제 나이와 관련된 표현인 건데, 그거를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휘발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남은 해야 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그냥 해가 지는 모습으로 좀 처리를 해도 좋을 것 같고, 특별하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하면 그냥 건너뛰어도 좋을 것 같고, 다시 우리가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붙잡고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 그냥 전반적인 상황이야. 화자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정도만 처리하는 거라고. 1년을 건너뛰고 2년이야.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금 두금 곧다랗게 감기는 연륜. 여기는 좀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겠네.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는다고 얘기를 했으니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뜻이 굳는데, 야, 이것도 긍정하고 부정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구나. 긍정이면 어떤 거게 됐어? 긍정적으로 본다면, 긍정으로 본다면,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마다 굳어 더욱 단단해진다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긍정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피려던 뜻이 날로 굳어. 그럼
필 수 있겠어 없겠어? 굳었으니까 필 수 없는 거고. 그러네. 여태까지 이건 부정이지 라고 딱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그래서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이야. 아까 전에 우리 공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면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라고 했었잖아. 지금 이 공간에 오면 항상 여러분들은 어떤 공간이 생각이 나? 이 공간에 오면? 생각나는 공간 없어? 아니,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일치할 수 있는 의견인 것 같은데. 여기 오면 생각나는 공간. 집 생각 안 나? 이상한데? 나는 여기만 오면 그렇게 집 생각이 나더라고. 아니, 우리 집도 이렇게 네모나니까. 네모나니까. 봐봐, 3년 봅니다.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사높인 바다에 내려앉은 거기 섬에다가 물개 표시해 주시고 섬으로 가자. 아까 전에 화자가 하려는 행동은 다 뭐라 그랬어? 긍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섬으로 가재. 그럼 섬에 대한 인식이 긍정인 거고, 야, 우리 집 가자. 집이 생각나. 그러면 반대로 현재 이 공간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인 거야? 그렇지, 부정인 거지. 지금 1, 2년이 그러니까 화자가 처한 상황이 명확하게 처리가 안 됐어도 3년을 통해서 화자는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부정의 상황에 처해 있다 라고 판단해 줄 수 있어야겠다. 이게 아까 전에 공간에 대한 이면까지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러면 현재 화자가 처한 상황이 부정이야? 섬으로 가지? 그럼 섬에서는 뭐가 돼야 돼? 섬에서는 해결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섬으로 가자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사연이에요. 빛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고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꽃은 맑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파도는 또 눈빛에 적는다라고 했으니 이거는 이제 그 섬과 관련되는 공간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마지막이야. 마지막에 초라한, 거기 초라한에다 물개 표시해 주시고. 초라하다고 했으니까 긍정이야 부정이야? 네, 부정이죠.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이럴 때 육지는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지. 왜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어? 일단 긍정은 초라한 경력을 막아주잖아. 맞지?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그 초라한 경력은 부정인 거니 그거를 막는다는 점에서는 긍정일 수 있는 거고, 부정으로 볼 수 있는 건 또 뭐겠어? 결국 육지도 뭐가 되는 거야? 부정적 대상이 머문 공간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지. 정답은 없는 거야. 다만 내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선택지에서 그렇게 설명을 할 때 그게 그렇게 볼 수 있겠네 이게 중요한 거라고. 문맥에 맞춰서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으면 걔는 옳은 선택지가 되는 거야. 독서랑 다른 거죠. 독서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네가 아니야. 무조건 본문을 근거해서 얘는 그거다, 얘는 그게 아니다. 이런 처리가 돼야 되는 반면에 문학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지. 가능성인 거야, 가능성. 그러니 여러분들이 옳은 선택지에 대한 판단보다는 뭐에 대한 판단이 분명해야 되는 거냐면 틀린 선택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해야 돼. 그거는 정말 본문을 근거로, 문맥을 근거로, 문장을 근거로 혹은 시어의 의미를 근거로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수험생이라면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에서 한 번에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틀린 것들을 좀 지우려고. 그래서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문학 선택지는 다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볼게요.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그럼 주름 잡히는 연륜은 마찬가지 부정이겠죠. 지금 막는 거랑 끊어버리는 거랑 의미가 유사한 거니까 그 대상은 이제 부정이 되겠네.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겠다. 그래, 섬으로 가서 열심히 살겠다라는 거죠.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런데 3번 문제를 보면 3번 문제의 오답률이 당시에 오답률 2위였어요. 70.6%.
70.6%. 좀 볼게. 사실은 이거는 이제 2번 선택지를 봤을 때 딱 2번이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거야.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 2번 선택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 보기를 봅니다. 두 번째 줄이야. 예컨대 연륜은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그 다음 봐봐. 결핍을 발견한 화자래. 그럼 인생 경험에서의 결핍,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지. 편리함에서 결핍, 부족함을 발견했다는 거야. 그럼 뭔가가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그 뭔가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뭔가는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 그럼 뭔가는 당연히 뭐여야 해? 긍정적인 거여야 되잖아. 맞아 볼게요.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해석된다. 두 작품은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구심점으로 삼아. 그래서 지금 가 작품에서는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어떤 공간이야? 섬이라는 공간이 되겠죠. 2번 선택지로 봅니다.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그렇지. 불꽃처럼 산다고 했으니까 불꽃은 긍정적인 거야. 다시 아까 전에 화자가 하려는 건 다 일단 뭐라고 생각하자고? 긍정으로 생각하자고 했어. 계속 봅니다. 표현한 것은 주술관계 확인합니다. 표현한 것은 수단이라는 의미래. 다시 표현한 것은 수단이라는 의미래. 그럼 그 수단은 뭐여야 해? 긍정적인 수단이어야겠죠. 맞아? 그러면서 보는 거야. 주름 잡힌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이래. 그럼 결핍되어 있는 속성은 아까 뭐라 그랬어? 긍정이야, 부정이야? 결핍되어 있는 속성이야, 부족하다는 거라고. 부족한 거니까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지. 다시 봐봐. 거기 보기에서 세 번째 줄이야. 네 번째 줄.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했대. 결핍 뭐라고? 뭔가가 부족하다고. 맞아? 지금 결핍 자체는 부정이죠. 왜? 부족한 거니까. 그럼 그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 뭔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지. 됐어? 그럼 그 뭔가는 긍정인 거잖아. 화자에게 필요하다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줄을 봐봐. 2번 선택지에서 두 번째 줄이야. 결핍되어 있는 속성이야. 그럼 결핍되어 있는 속성은 이거는 긍정적인 요소인 거잖아. 맞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는 이게 없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래서 결핍된 거잖아.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을 끊을 수 있는 거면 긍정적일 수가 없는 거죠. 이해했어? 그러니까 걔는 어떻게 돼야 돼? 연륜에 내재된 결핍을 끊을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겠지. 걔가 결핍이 부정인 거니까. 그래야지 긍정적인 게 되겠죠? 그래서 2번 선택지가 틀린 거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 봐봐. 주름 잡히는 연륜에 끊을 수 있는 수단. 지금 여기에서의 불꽃은 사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지. 지금 문장을 보면 끊어버리고 불꽃처럼 산다는 거야. 불꽃으로 끊는다는 얘기야?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거기에서의 불꽃은 산다는 것과 관련되는 대상인 거지 끊는 것과 관련되는 대상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문맥으로 봤을 때도 적절하지 않은 거지. 이해했어? 선택지에서의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부여했을 때도 적절하지 않은 거고 지금 이 문장을 봤을 때 불꽃은 사는 것과 관련되는 거지 끊는 요소와 관련이 없으니까 지금 그 설명도 적절하지 않은 거고. 됐죠? 네. 이렇게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의고사 좀 꺼내주세요. 지금 갖고 오세요. 네. 우리 모의고사에서 어디를 보냐면 마지막 지문이에요. 그 문항 마지막 지문. 네. 내가 안 줬나? 아. 네, 갖다 드릴게요. 맞아. 너 아까 어제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
질문하러 왔을 때 깜빡했네. 마지막 질문 어렵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현대식. 지금 그 지문을 선정한 이유는 시적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거나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잘 한 번에 와닿지 않는 표현들이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거 풀어주시면 되는데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 5, 6분 정도에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 지금 현재가 33분이네요. 40분까지 할게요. 시작.
2분 뒤에 설명할게요. 잡지? 너 내가 안 갖고 온 거지? 봅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문학 작품을 풀 때는 먼저 보기부터 좀 확인하기로 했으니까 보기를 보고 작품을 좀 들어가 볼게요. 일단 보기를 보시면 네 번째 줄부터 보면 되겠네요. 보기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봄바다와 그에 얽힌 과거 일화를 매개로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래. 그럼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드러냈다는 거잖아. 그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거야. 인식을 드러냈다니 그냥 생각을 드러낸 겁니다. 그 다음이야. 수족관에 갇힌 열대어를 매개로 생명력을 잃은 현대 도시인들에 대한 정신적 갈증을 형상화했대. 그러면 일단 현대 도시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인 거야? 부정적 인식인 거죠. 얘네들이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갈증을 이제 드러냈대. 다만 나 작품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 갈증을 뭐로 해결해줘? 지금 나 작품에서 그러한 갈증, 정신적 갈증이니까 부정적 상황이잖아. 이거 뭐로 해결해줘? 그렇지, 시. 마지막 년을 보면, 마지막 년 바로 밑에서 바로 윗줄이네요. 열대어들에게 시를 선물하니 노란 달이 아마존 강물 속에 향기롭게 출렁이고 향기롭게. 그 다음에 꽃들이 만발했다. 지금 이제 긍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시가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요소다라는 얘기로 됐어. 이제 가작품을 봅니다. 가작품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작품 보면 일단 봄바다에서야. 그러면 화자는 봄바다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지금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데 1년 봅니다. 화한 꽃밭 같네 참. 지금 바다를 보고 뭐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야? 꽃밭 같대. 그럼 보통 꽃밭인 거니까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 다음이야. 눈이 부시어 저거는 꽃핀 건가 꽃진 건가 여겼더니 피는 것 지는 것을 같이 한 그러한 꽃밭에 저것은 저승사리가 아닌 것인가. 참 실로 언짢다 걸까 기쁘다 걸까. 지금 그 바다를 보면서 꽃밭이라고 인식을 했는데 그 꽃밭이 어떻대? 어떤 모습인 거야? 꽃핀 것 같기도 하고 꽃진 것 같기도 하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그 바다를 통해서 뭘 인식한 거야? 삶과 죽음을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언짢다 할 것일까 기쁘단 것일까 라고 얘기를 했으니 삶과 죽음에 대해서 복합적인 심상인 거죠. 복합적인 마음을 드러낸 거야. 계속 거기 정신없이 앉아있는 섬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살았다 해도 그 많은 때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숨소리를 나누고 있는 반짝이는 봄바다도 같은 저승 어디쯤에 호젓이 밀린, 거기 호젓하다. 우리 호젓하다가 어떤 상황에서 쓰는 표현이었어? 긍정이었어, 부정이었어?
긍정이었어, 부정이었어? 이거 내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호젓하다도 혼자 있는 상황을 말하고, 적막하다도 혼자 있는 상황을 말하고, 고독하다도 혼자 있는 상황을 말하고, 고즈넉하다도 혼자 있는 상황을 말하고. 그럴 때 고독의 경우는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어.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적막하다고 표현하면 이는 부정이거든.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는 것이 적막하다야. 반면에 호젓하다와 고즈넉하다는 것은 이거는 긍정적 표현이었단 말이야. 다시 지금 거기에는 지금 봄바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담겨있죠. 우리가 살았다 해도 그 많은 때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숨소리를 나누고 있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공간으로서 봄바다를 화자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 지금 거기에 떠있는 섬도 어떻게 호젓이 밀린 섬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봄바다를 보면서 삶과 죽음을 떠올리고 있지만 그런 공간을 지금 화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이게 지금 일련의 모습인 거예요. 이연 봅니다. 우리가 소시적에 우리가의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소시적에다가 물개 표시해 주세요. 이거 어렸을 때죠. 그러니까 지금 바다를 보면서 삶과 죽음을 떠올리고 그런 바다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인식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뭐가 연상되는 거야?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는 거네. 우리가 소시적에 우리까지 사랑한 남평 문씨 부인은, 그래, 지금 그 바다를 통해서 남평 문씨를 떠올렸고, 그러나 세모. 시에서 이제 그러나가 나오면 이제 뒤집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셔야죠. 사랑하는 아무도 없어 한낮의 꽃밭 속에 치마를 쓰고 찬란한 목숨을 풀어 헤쳤더란다. 지금 그 남편 문씨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죽었다는 얘기죠. 다시 어떤 게 지금 대조가 되냐? 남편 문씨는 우리까지를 사랑했지만 남편 문씨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얘기인 거네. 지금 이 바다에 남편 문씨가 죽었다는 생각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오른쪽입니다. 다음 페이지. 확실히 그때로부터였던가 그 둘러썼던 비단 치마를 새로 풀며 우리까지에게도 물개 표시합니다. 지금 바다를 통해서 삶과 죽음을 떠올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바다에 몸을 던져서 죽은 남편 문씨도 떠올렸어. 그럼 사실은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지. 그런데 지금 그거 뭐라고 돼 있어? 우리에게까지도 설레는 물결이라면 우리는 치마 안자락으로 코 훔쳐주던 때에 먼 향내 속에서 살달아 마음 달아 젖는다는 것인가? 지금 그 모습을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파도치는 물결을 남평 문씨가 입었던 옷과 같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었던, 보듬어 줬던 그 모습으로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돛담배 두엇 해동갑하여 그 참 흰 나비 같네. 지금 바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풍경들을 다 어떻게 보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3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면 지금 2번 선택지 떠나 저승에서 외로워하는, 여기는 둘 다 틀린 거야. 저승에서도 틀렸고 그 다음에 외로워하는 것도 틀렸고, 왜냐면 지금 바다가 어떤 공간이라고? 삶과 죽음이 같이 있는 공간인 거야. 바다를 통해서 저승이 된 게 아닌 거라고. 그 다음에 34번에 5번을 보시면 지금 5번에서 앞부분이 틀렸죠?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에서는 해동갑하여 그 참 흰나비 같네를 통해 죽음의 세계에 잠식된, 다시 지금 여기에서는 죽음의 세계에 잠식된 것도 아니고 죽음의 공간만 떠올리는 것도 아니죠. 지금 바다를 보면서 삶과 죽음을 같이 떠올리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죽음의 세계 잠시 그것도 틀렸고 내면의 나약함.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화자의 내면을 드러낸 것도 없죠. 그냥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 내면 드러낸 거 그거 하나밖에 없네. 지금 그 바다를 보면서 누구 떠올린 거? 남편 문씨 떠올리는 거. 그런데 그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게 있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잖아. 설레는 파도, 설레는 물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죽음에 매몰된 것도 아닌 거죠. 됐죠? 그 다음에 32번에 2번 선택지 보시면 나에서의 실제 지명은 아마존강. 아마존강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볼게요. 고전시가가 있을 거야. 고전시가 한번 풀어보시는데, 지금 말고, 고전시가 풀어보시는데, 우리가 계속 고전시가를 자연 친화적인 것과 관련해서 봤거든? 그런데 여기에 실려있는 거는 그렇지 않은 작품이고, 그 다음에 전에 우리가 봤던 작품이기도 한 거니까, 고전시가 그거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전시가를 어느 정도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생했어요.